안녕하세요, 김뽀삐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오늘은 3월의 공부 방법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은 많은 선생님들이 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는 달이죠. 저 또한 3월부터 공부 습관을 제대로 잡아가기 시작했는데요. 이 시기에 공부 습관을 잘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무리는 하지 않는 것이 슬럼프 없이 11월까지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의 공부법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3월은 3월달이니까 저는 하루에 3시간을 목표로 공부했는데요. 그리고 하루의 공부 시간도 중요하지만 저는 주간 공부 시간도 체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6월까지 주 2회 휴무를 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5일 동안 15시간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렇게 주간 공부 시간의 목표가 있으니 훨씬 부담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에 월요일에 너무 힘들거나 일이 있어서 공부를 2시간밖에 하지 못했을 경우에 다른 날에 4시간 이상 공부를 해서 공부를 하지 못했던 날의 공부 시간을 대신 채워주는 식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간 공부 시간은 목표한 만큼의 수치를 꼭 채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루하루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간 계획이라는 방어막 같은 것을 세워놓음으로써 좌절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댓글에 2월에 2시간만으로 개론 전체 회독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선생님이 계셔서 생각이 났는데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계획한 시간이 모두 채워졌다면 공부를 끝내도 되지만 혹시 오늘 집중이 너무너무 잘 되고 오늘 내가 계획한 동작교육 파트를 끝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경우에는 계획한 시간보다 조금 더 공부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아마 한 달 안에 개론 혹은 강론을 모두 회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가끔 계획한 시간보다 공부 시간을 초과한 날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초과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누적 공부 시간이 쌓이면서 주간의 공부 시간이 계획한 시간보다 늘어나서 뿌듯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 부분을 알아두시고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강론 회독과 고시문인데요. 저는 강론 회독 역시 개론 회독과 마찬가지로 강사님의 강의 계획서를 따라서 순차적으로 회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과정, 건강교육, 수학교육, 과학교육, 사회교육, 언어교육, 동작교육 순으로 순서를 잡았는데요. 개론 때보다 훨씬 공부하는 습관이 다시 잡혀서 그런지 회독을 하는 순서가 더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수학교육이나 과학교육처럼 양이 적은 과목은 하루에 회독을 끝내기도 했는데요. 그 대신에 유아교육 과정이나 언어교육과 같은 과목들은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역들은 3일에 걸쳐 혹은 2일에 걸쳐서 파트를 나누어서 회독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회독을 하니 부담감이 훨씬 줄어들어서 좌절감이 없이 목표량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초수 때는 개론이 모두 끝나면 강론 강의를 들으면서 개론을 누적 복습했는데요. 재수 때는 공부 습관을 다시 잡는 것과 동시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론은 2월에 끝낸 후에 3월에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월에는 오직 강론에만 집중을 했고 역시 암기 또한 하지 않고 가볍게 읽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3월에는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4월부터 본격적인 암기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고시문 또한 2월과 마찬가지로 파트를 나누어서 외워나갔는데요. 저는 총론,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순으로 외워나갔습니다.
그런데 고시문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신체운동 건강 영역을 외우면 다음날 의사소통 영역을 외울 때 전날에 외웠던 신체운동 건강 영역이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의사소통 영역을 암기한 다음에 다시 다음날에는 신체운동 건강 영역으로 돌아가서 재암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날에 총론을 암기한 후에 이튿날에는 신체운동 건강 영역을 외웠다면 다음 셋째 날에는 다시 총론으로 돌아가서 총론을 재암기하고 그 다음 네 번째 날에는 새로운 영역인 의사소통 영역을 암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영역의 암기가 끝나면 다음 날에는 전에 암기를 완료했던 영역을 재암기하는 시기였는데요. 이렇게 암기를 하면 빠르게 5가지 영역을 보지는 못하지만 기초를 탄탄히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논술인데요. 저는 3월부터 논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논술 스터디를 활용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초수 때 저한테 제일 도움이 됐던 스터디가 논술 스터디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때에도 역시 논술은 스터디를 활용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밴드를 활용해서 4명 혹은 5명이서 함께 스터디를 했는데요. 저는 논술은 많이 쓰는 것보다는 한 번을 쓰더라도 제대로 써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 1회 스터디를 진행했는데요. 그래서 저희의 스터디 운영은 스터디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일요일에 문제를 올리면 화요일까지 모든 스터디원들이 그 문제를 보고 논술을 써서 밴드의 게시글로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까지 다른 스터디원들의 논술을 보고 댓글로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스터디를 운영하니 다양한 글들을 보면서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내 생각을 비교할 수 있었고요. 모범 답안과 내 논술글을 비교해보면서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다음에 쓸 때는 어느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성찰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논술을 할 때는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회의실입니다. 회의실 또한 저는 3월부터 회독하기 시작했는데요. 개정 누리과정이 실행되고 해지서가 사라져서 새로운 해설서를 암기해야 했기에 저로서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역시 외운다는 생각보다는 어떠한 내용들이 새로 들어왔는지 생각하면서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해독 방법은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시더라고요. 하루에 회의실 3권을 모두 조금씩 읽어보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따로 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저는 따로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설서부터 회독을 시작해서 3일에 걸쳐서 해설서를 모두 봤다면 4일차부터는 이해 자료를, 그리고 이해 자료를 모두 본 다음부터는 실행 자료를 보는 순으로 회독을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실행 자료를 모두 읽은 후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해설서를 회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읽어나가니 하반기쯤에는 2, 3주에 걸쳐서 회의실을 모두 1회독씩 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 방법으로 시험 전까지 회의실을 12회독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읽을 때에는 자주 나오는 말들을 눈에 익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활용할 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나는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또는 교사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강조한다. 유아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놀이하며 배운다. 등 이러한 문장들은 논술에도 활용하기 좋고 면접 때 미사역으로 활용하기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나오는 말들은 눈에 익히고 말을 하면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번째는 아르바이트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했었기 때문에 이 시간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했던 아르바이트가 많이 바쁘지 않기도 했고 매니저님도 감사하게도 이해해 주셔서 3월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회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음악 교육을 공부했다면 음악 교육 중에서 코다이, 오르프, 달크로즈 등을 떠올리고 코다이에서는 손기호, 계단음계, 이동독법에 의한 계명창 등이 있었지 하는 정도로 공부 내용을 다시 한번 회상해봤습니다. 공부 시간에 암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전년도에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읽어봤기 때문에 분명 회상할 때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회상을 할 때 떠오르지 않는 기억들이 있죠. 뭔가 알 것 같은데 제대로 떠오르지 않는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쌤의 요약집을 알바할 때 항상 들고 다니면서 도저히 떠오르지 않는 이론들을 바로바로 찾아보았는데요. 이렇게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찾아보면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들고 있는 요약집에 그 내용이 없다 싶으면 바로 메모장에 적어서 집에 가서 다시 바로 보거나 혹은 다음날 공부할 때 찾아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매일 이렇게 알바 시간을 활용한 건 아니었고 알바하면서 한가한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르바이트를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시간이 나는 틈을 활용해서 기억을 회상해보는 방법을 활용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2차 스터디 병행입니다. 저는 3월 3주부터 2차 스터디를 병행하기 시작했는데요. 거의 마지막 주라서 4월 공부 방법에 넣을까 고민하다가 최대한 빨리 알려드리는 게 선생님들이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3월의 공부 방법에 넣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2차는 수업 실연을 위주로 병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2차 스터디도 실연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스터디를 논술과 비슷한 형태로 밴드를 활용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밴드에 각자 수업 영상을 올리고 댓글로 피드백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저희 스터디원들은 전년도 2차를 준비할 때부터 알게 되어서 같이 체불합을 했던 선생님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2차에 대한 틀과 방법은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훨씬 수월하게 2차 스터디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스터디는 주 1회 진행을 했는데요. 목요일에 문제를 올리면 토요일에 영상을 올리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댓글로 피드백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스터디에서 저보다 실연 점수가 높았던 선생님들의 수업을 보면서 제가 어떤 점이 부족해서 점수가 감점이 되었는지 조금 감을 잡을 수 있었고 2차에 대한 미련을 조금씩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를 하면서 1차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터디는 5월쯤까지만 진행을 했는데요. 점점 모두들 1차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됐기도 했고 2차에 대한 미련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처럼 최불합을 하셨고 2차에 대한 미련 때문에 1차에 집중이 잘 되지 않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단기로 스터디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3월의 공부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최대한 많은 것들을 빨리빨리 선생님들께 알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번에 발령을 바로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영상을 올리는 텀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최대한 시간을 내서 남은 앞으로의 공부법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을 해주시는 선생님들과 댓글로 궁금한 것을 물어봐 주시는 선생님 모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저도 항상 많은 것들을 공유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이 질문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4월과 5월의 공부법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